안녕하세요. 2월 23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지금까지 찍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이 영상 끝까지 다 정독해주세요, 정독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경청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이게 유튜브가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경청을 하시면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1.4%까지 빠지면서 마지막에 말아 올리긴 했지만, 이것만 보면 약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슴 아픈 분들 제법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2차전지 이런 거는 오늘도 좀 많이 흘렀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날이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힘들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2%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좀 많이 못 말아 올리면서 936으로 마무리가 됐죠. 통합 차트 한번 보면은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요 빨간색 부분부터가 이제 9시인데 당일 차트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흐름 자체는 등락은 비슷한데 요 등락 폭이 달랐죠?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코스피는 이렇게 말아 올리는 움직임, 코스닥은 말아 올리지 못하고 그냥 박스권 그리면서 끝난 움직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좀 한번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로 나와 있고 연기금도 순매도로 나와 있는데 요 두 개 포지션을 같이 한번 유심히 볼게요.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을 좀 더 비중을 두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첫 번째, 코스피 3000 부근이 다가오면 연기금이 방어에 나설 것이다. 요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3000 부근까지 다가올 때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판단해 보셔라. 두 번째, 외국인이 지금 매도 물량을, 선물 매도 물량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그동안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매수 물량이 쌓이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럼 그때는 좀 진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장중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선물 먼저 볼게요. 요거 말고 제가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통합 차트에 10시 15분 요때가 이제 최저점이었잖아요. 요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리다가 요때부터 흘러내리는 모양이었는데 요거 기억 잘 하세요. 계속 오르다가 요때부터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좀 흐름이 내려갔죠. 근데 요걸 보시면요, 선물, 외국인 요때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쌓아놓는 걸 제가 요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10시 15분이 코스피 최저점이고 그게 3030인가 그랬을 거예요. 3035네요. 보시면은 코스피의 연기금 보세요. 요때가 10시 15분이죠. 3000 부근에 다가오니까 얘네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시죠? 요때까지 매수를 했고 요때 이제 그냥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예정대로 그냥 팔고 털어내고 나갔죠. 이런 두 개의 움직임이 오늘 동시에 나왔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진입을 했어요, 장중에. 현금의 한 절반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요때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아까 털고 나간 거 보셨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도 매도세가 결국에는 순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요때 선물이 좀 빠지는 느낌이 나오니까 저는 그 오늘 쓴 현금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4분의 1 정도 현금을 오늘 투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이제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반의 반이죠. 반의 반은 그냥 오늘 단타 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 오래 지켜보면서 저만의 좀 노하우를 하나 풀어놓은 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공감이 되는 분들은 좀 본인 걸로 흡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에이 그래도 이거는 좀 나한테 와닿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이걸 맞다 틀리다 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은 답이 없어요. 선택지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수익이 나면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하다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 비가 오면 주식시장이 오른다. 근데 이걸로 지금까지 엄청나게 높은 성공률로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지만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고 야이씨 무슨 뭐 비가 온다고 주식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맞고 틀리고 따지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시각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저는 뭐 제 말이 맞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런 성격도 아니라서 그냥 뭐 필요한 사람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증시 주변장은 간단하게만 빨리 볼게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22조 뭐 예상대로 돌파했죠. 이건 뭐 제가 맞춘 게 아니라 너무 빤히 보이는 거라서 예탁금은 뭐 좀 빠지긴 했지만 뭐 매수하는 데 썼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갔고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났고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제 반대 매매가 더 세게 나온 영역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외에는 제가 오늘 다른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지금 최근 시장이 다 같이 흘러내리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지금 뭐 나스닥 또 많이 아파요, 이 친구. 지금 뭐 13,300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또 계속 빠져서 1.5%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우리가 3시 반인가? 언제였죠? 우리가 3시 반에 끝났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까지는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장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그냥 매다 꽂아서 요대로 가면 우리 내일도 장이 안 좋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일단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좋은 발언이 나온다면 이거 말아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거니까 한번 좀 일단 참고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흐름 맞습니다. 뭐 일부 상승한 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 그 같은 이슈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악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금리 인상 아니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니까 이건 같이 묶어서 볼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뭐 장기금리가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돈 풀면 장기금리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이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지난 FOMC 회의록 공개였나? 그 다음에 뭐 회의 직후였나? 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파월 의장, 파월 형님이 발언이 실망스럽다.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 관련해서 이슈가 새록새록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이게 좀 인플레이션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각 전문가들이 막 발언도 하고. 근데 이제 일단 파월 의장은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노선이 그냥 돈 풀어야 된다. 이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발언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어서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랑 재료는 똑같은 재료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의장 발언이 오늘 밤이랑 내일 밤에 그 상원이랑 하원에서 발언합니다. 얘기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다.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때도 불확실성은 똑같아요. 지금도 불확실성 똑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파월이 좀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 불확실성 때문에 빠진다는 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매크로 가지고 마이크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모순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짜잘한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전문가로서 어떻게든 지금 오늘 나온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시장 왜 빠져요? 물어봤는데 몰라요?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신뢰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들을 이것저것 끌어오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영향이 없는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는 실망 매물, 어느 때는 기대감, 어느 때는 불확실성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재료여도 언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소위 형님이라고 얘기하는 큰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시장 예측하는 거는 뭐 아무도 못해요. 뭐 내일 오를지 빠질지 이런 거 뭐 100%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입니다.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크로 이슈는 중심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그 매크로 이슈 가지고 그 마이크로를 흔드는 거는 너무 일반적인 개미털기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조성을 하는 거죠. 거기다 요즘 또 옛날같이 그냥 돈 묻어놓고 쳐다도 안 보고 뭐 왜 빠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이런 개미들 별로 없잖아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기사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흔들기가 쉬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더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결국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게 훨씬 많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중심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그거를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무조건 기도하면서 그냥 이제 소위 뭐 BNP 전략이라고 하죠. BNP 전략 뭐냐면 뭐 아는 분도 아시겠죠. Buy and Pray. 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올라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BNP 전략 쓰는 분들 그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는 존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작은 이슈로 인해서 몸통이 바뀐 게 없는데 겁먹고 던지는 게 개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방향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거랑 같이 연결 지어서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경기부양책 통과하는 거 이거 문제 있나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Why not?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옐런 님하고 그 다음에 파월 형님까지 요 세 분이 전부 다 이제 돈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분은 워낙에 강경한 워낙에 한결같이 돈 풀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쭉 얘기해온 분이고요. 그나마 요 분은 이제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좀 중심을 지키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뭐 요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이 형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경기 낙관론 선 그었다. 미국은 노동시장 회복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지금 요 옐런 누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돈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돈 풀면 우리가 내년쯤에는 완전 고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돈 푸는 기준이 고용이에요. 고용. 그러니까 고용이 완전 고용이 일어나면 그냥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파월 형님은 이것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다. 노동시장 회복 갈 길 멀다. 지금 옐런 누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누가 누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파월 형님이 더 형님이시겠죠. 어쨌든 옐런 누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 더 세요. 아직 갈 길 멀다. 결국에는 돈 더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뭐 지금 뭐 장기금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금리 올린다는 게 돈 안 푼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 회수한다는 얘기고 이게 금리를 올리면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국채를 찍어서 돈을 풀어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갚아야 되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더 풀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찍어 누르면 눌렀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저는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좀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돈 푸는 세 분이 요 두 분보다 이분은 더 세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홍남기 그 남기 형님 이분이 지금 예전에 그 홍남기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아니 이 두 분이 지금 뭐 크로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 두 명이 힘 합쳐봤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돈 풀면 장기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 속도가 조금 빠르네 마네 이 차이인 거지. 그 속도가 올라봤자 지금 돈은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요 세 분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요 금리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부양책 통과랑 금리 인상 이슈 요 두 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건 며칠 전에 나온 이슈인데요. 미중 갈등. 요것 때문에 또 시장이 좀 흘러내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018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2019년 뭐 요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얘기 나오는 게 결국 히토류예요. 히토류.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한 80에서 90% 정도 공급해요. 근데 이 히토류가 뭐냐면 그 전투기 만드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전투기 만들 때 이 히토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수출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저께인가? 그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저께까지는 아니고 한 며칠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요즘 뭐 바이든 대통령은요 트럼프랑 똑같아요. 중국은 싫어합니다.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트럼프는 그냥 야 너 일로 와 그냥 이러고 계속 그냥 때리는 그런 타입이라면요, 바이든은 다 같이 모여서 손에 손잡고 그냥 왕따시키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더 잔인하죠. 최근에 학폭이나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민감한 뭐 얘기긴 한데 그냥 비유로만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손에 손잡고 중국 왕따시키기 이런 모드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더 쫄리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간을 본 거예요. 히토류 수출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투기 만들 때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없으면,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도 나름대로 타격이 있겠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바이든이 그냥 무시하고 그래 니네 거 안 사 그냥 우리가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은 굉장히 싼 가격에 히토류를 풀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단가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굳이 생산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냥 그래 필요 없어 그냥 미국도 있긴 있어요. 생산을 하긴 합니다. 비중이 좀 적어서 그렇지. 중국이 워낙에 싼 가격에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을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그냥 그래 니네 거 안 사 그냥 우리가 만들게 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오늘 아침인가 새벽인가 그때 나왔어요.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히토류 수출 제한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생산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내린 거죠. 지금 중국 15금리 조절하는 거 가지고 유동성을 회수하네 마네 이거 가지고 겁먹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은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국 나름대로 좀 걱정은 하고 있죠. 하도 이제 다른 나라랑 손잡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부채가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추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외부 환경에 휘둘릴 여지가 높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결국 유동성 너무 많이 풀고 부채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런 걸 경계하기 때문에 좀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동맹국 손 잡고서 지금 그 중국 주변에다가 막 전투함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군수물자 쓰는데 돈 풀어야죠. 또 그리고 미중 갈등이 생기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결국 수출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내수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면 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절대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15금리 조절하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금리가 인상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린다. 이거는 전형적인 매크로 가지고 마이크로 흔들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본인들 의지대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꼬리 내리고 그냥 굽신굽신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뭐 명분은 뭐냐면 히토류 같은 게 신장 위구르라는 자치구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에요. 여기 이게 중국 땅이고 여기가 신장 위구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티베트인데 요 두 개를 중심으로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결국 국력을 약화시키고 싶다는 거죠. 소련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근데 요게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히토류를 생산을 할 때 중국이 단가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체 매장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 가지고 전 세계 80에서 90% 히토류를 공급을 한다는 거는 얘네들을 부려먹어서 거의 무상임대에 가까운 학대 수준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부려먹어서 인건비를 낮춰서 생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접한 나라들이 많죠.
중국은 특별한 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요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근데 미국이 요걸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어해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게 되면 요거 분리시켜야 됩니다. 뭐 미국도 겉으로는 인권 탄압을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의 수호신? 뭐 그런 역할로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거 내줄 수 있을까요? 쉽게 가능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까지 중국이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랑 붙어서 이기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중국 바로 꼬리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엄청난 강대국들도 소련, 일본 그 당시 시대를 호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미국한테 대들다가 어설프게 대들면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런 교훈을 얻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채를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중심의 그 기축통화는 달러고 그걸 움직이는 건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에서도 지금 당장 중국이 미국한테 꼬리를 내린 이상 중국 내부의 유동성은 결국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15금리를 높이면서 혼자만 높이면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은 간 보고 있기는 해요. 간을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게 제 관점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뭐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저는 전혀 걱정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는 중국도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지금 오히려 돈 더 풀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서 돈을 이제 안 풀고 이제 유동성을 회수한다. 이거는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요 두 개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보다는 1번이 조금 더 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면은 안 좋아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뭐 오늘 그 파월 관련된 발언이 내일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뭐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희망 전도사가 되려고 제가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뭐 양쪽 입장도 다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제 요게 맞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고민할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시고 영상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뭐 시장 흐름 뭐 아까랑 크게 다른 건 없죠. 지금 뭐 얘기하느라 시간이 좀 제법 지난 것 같은데 뭐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빅스 지수가 지금 빨간불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또 오늘 밤에 과연 파월 의장이 예정대로 요런 발언 그대로 했는데 너무 뻔한 발언이다, 또 실망 매물이 출혈했다, 그 실망 매물로 매도세가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하락에 나오고서 이런 얘기, 뭐 반등이 나오면은 역시 뭐 선 그었다, 파월이 선 그었다, 뭐 돈 더 풀어야 된다, 이 발언의 상승,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죠? 오늘 또 장중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코스피도 요때 이렇게 반등 나오니까 한 11시쯤인가 요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기대감의 상승, 이런 이런 코멘트가 나왔어요. 아니, 어느 때는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이고 어느 때는 기대감의 상승이고, 그럼 요때는 다시 기대감이 불확실성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한 이슈를 가지고서 마이크로한 이슈에 대입시키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중심이 잡혀있으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현금 절반을 그냥 통 크게 바로 그냥 때려 부은 것도 그 일환이고요. 물려도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확신이라고 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7-80% 이상의, 제 기준상 7-80% 이상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현금 들어간 거고, 제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여기서 이제 아까 선물 매도 포지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도 팔고 이런 움직임 나왔잖아요. 이때는
미련 없이 얼마 안 됐어요. 한 3, 4% 정도 수익 냈나? 그 3, 4% 수익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 설령 시장이 안 좋더라도 저는 현금 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해서 그냥 뭐 계좌에 막 마이너스 10%, 15%, 20% 이렇게 찍힌다고 막 던지지 마시고요. 뭐 나름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 업무를 굉장히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해놓고 달려와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내용이 다소 길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 투자 심리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거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오늘은 좀 제가 조금 힘들 것 같고, 기회가 되면 개별 종목들 제가 그동안 한 번씩 언급해드렸던 거 있죠? 그런 거 흐름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부디 좀 오늘 새벽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